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률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4월 15일 신토익 논란 종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월 15일 날 나왔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4월 30일, 우리 시험 기다리고 있죠. 그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4월 15일 날 나왔던 시험에 우리 난이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파트 5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파5는요, 제가 중상으로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이죠. 몇 문제가 여러분들 약간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약간, 이거 좀 뭐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문제인데? 라고 해서 약간 주춤해서 아마 시간 관리를 잘 하셨다면 아마 7까지 다 풀어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시간 좀 지체가 됐으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말이죠. 파 6, 7이 뭐 된다? 약간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구토익 때는 말이죠. 고득점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문제 다 풀고 왔는데 한 10분 남았어요. 뭐 20분 남았어요. 이런 학생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작년 5월 달에 신토익을 바뀌고 나서는 말이죠. 시간을 남았다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초반부터 해서 고득점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시간이 5분 남았어요. 라는 학생들이 이제 속속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바로 신토익의 나름대로 유형에 적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면 뭐 된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난이도를 갖다가 우리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는 여러분들 파트 5에서 시간 조절 잘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7까지 무난하게 여러분들 풀었을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까다로운 몇 문제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5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중상으로 이렇게 별표를 4개를 쳐놨는데 말이죠. 여지없이 이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파트 5는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 내지 70%가 여러분들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풀어보셨다면 시간 관리가 약간 좀 잘 돼서 파트 7까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늘 헷갈리는 문제는 존재를 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 한 달에 2문제냐, 3문제냐, 혹은 많게는 5문제냐. 거의 맥시멈이 아마 5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소하게 한 2문제, 3문제는 늘 등장을 한다. 자, 근데 그게 크게 와닿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달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늘 여러분들 나오는 문제는 나옵니다.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요 4인방이 있죠. 요 문제는요, 늘 여러분들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요, 형용사가 무려 그죠,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명사, 동사, 부사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전치사나 접속사는 여러분들 여지없이 많이 출제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명사가 아주 잘 나오는 대명사 있었거든요. 인칭 대명사 소유격. 근데 요즘에는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 아니라 다른 대명사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부정동사라고 얘기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됐고요. 자, 관계대명사 여지없이 매달에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죠. 그리고 비유급이 또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자, 첫 번째 대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 자, 우리가 옛날부터 구토익 때부터 아주 잘 나오는 여러분들 대명사 문제는 사실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들어와서 잘 나오는 대명사는 뭐다? 바로 제기대명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어쩌고 나오면서 여기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 뒤에는 말이죠. 어떤 거? 그죠? 제기대명사의 무슨 용법? 강조용법이 여러분들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제기대명사라면 여러분들 셀프나 셀브스로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 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기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용법이 있고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요 출제되는 거 강조용법,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제기용법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완전한 문장이지 한번 볼까요? 자, 캐티 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캐티 룽,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 인사부 짱입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chose conduct, employee training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직원 교육을 갖다가 자기가 한다고 선택했다는 얘기죠. 누가 지가 얘를 갖다가 강조하네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되겠습니다.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캐리 렁을 받는 정답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C도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장 읽다 보니까 hold on 이라고 해서 들어온 적이 있는데 hold on은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죠.
네, her own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 on her own 이라고 해서 앞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나온단 말이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입으로 하는 겁니다. 뭐 her own 들어보긴 했지만 on her own이 되겠죠. 자, 정답. 완전한 문장 뒤에는 뭐다? 자, 바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문장 뒤라고 해서 그냥 제기대명사 찍으면 안 되겠죠. 완전한 문장 뒤일 때, 즉 필요 없는 문장, 필요 없는 그런 자리일 때 우리가 제기대명사 바로 강조용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요거 정답은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다음 문제들 말이죠. 대명사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 문제는 말이죠. 3월 말 우리 나왔던 시험 문제 4월 15일 연속 2개월에 걸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내 친구 한 명을 혹시 영어로 어떻게 하죠? 내 친구 한 명? 자, 혹시 내 친구 한 명은 my friend일까요? 아니면 my friend일까요? 다시 한번요. 내 친구 한 명이다라고 할 때 my friend일까? my friend일까? 자, 뭐가 되겠습니까? my? 아니죠. 둘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라는 게 뭐죠? 관사이자 한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my라는 게 뭐죠? 소유격이자 또 상위 집단이 한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요. 한정사를 두 개 나란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my, my어 혹은 여러분들 썸마이 들어봤어요? 썸마이? 마이더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나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친구 한 명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A friend, 친구야. 근데 어떤 친구? 내가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a friend of my friends가 되겠습니다. A friend of my friends. 자, 그런데 여러분들 my friends라고 해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소유 대명사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한 단어 어떻게 된다? mine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친구 한 명은 a friend of mine 이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your responsibility라고 해서 너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나 의무나 임무. 자, 뭐가 된다? As a market researcher라고 해서 리서처로서 네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Are essentially the same as 뭐뭐와 같다는 얘기죠. 뭐랑 같다? 내가 하는 임무랑 같다. My responsibility라고 해서 my responsibility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 또 한 단어보다 그죠? mine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바로 몇 번?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 대명사 mine이 연속 2개월 출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D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말이죠. 전치사 뒤에는 사실은 목적격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보다 미가 아니라 나의 뭐뭐라고 해서 소유 대명사가 답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바로 마인 들어왔는데 요게 2개월에 걸쳐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 갖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죠. 이 나온 문제가 우리가 다음 달에 정답이 될 수 있고요. 혹시 압니까? 4월 말에 또 나올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조심히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오늘의 보기가 내일의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동사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동사는 여러분들 아주 잘 나오죠. 동사는 수, 일치 문제도 나오고요. 시제도 나오고요. 태도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던 여러분들 동사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자, 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여러분들 눈이요. using보다 같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 토익 문제를 보실 때는 말이죠. 이 토익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라고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왜 냈겠습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여러분들요. 해석하라고 냈겠습니까? 자, 보니까 이 문제는요. can이란 조동사 뒷자리 동사 자리가 되어 있고요. A, B, C, D가 보니까 바로 동사 어휘가 나왔습니다. 자, 어휘라면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뒤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전치사를 여러분들 동반한 동사는 바로 자 동사, 타 동사 중에서 무슨 동사죠? 그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가지고요. 자동사가 되겠죠. 자, 자동사. 자, 자동사를 찾아보니까 공교롭게 또 B, C, D는 뭐가 된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연스럽게 communicate with 라고 해서 정답 A번 되겠다. communicate with가 들어가는 정답 A번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요.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바로 동사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파트 5보다도 파트 6에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번에 파트 5에서 출제가 됐네요. 자, 보니까 will be honoring 이라는 바로 미래 진행이랑 will have been honoring 이라고 해서 미래 완료 진행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resident라고 해서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추는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A, B, C, D가 honor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동일한 형태의 동사를 물어본다는 말이죠. 요거로 생각하십니다. 절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 시제,
태를 갖다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라면 여러분들 resistance라고 해서 복수가 나올 거고요. 자, 복수에서 여러분들 제거되는 거 없네요. 자, 이제 시제 갑니다. 시제. 시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문장 안에서 시간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yesterday냐, 뭐 tomorrow냐 이런 겁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next week라고 해서 여러분들 명백한 미래가 나오니까 바로 정답은 C번 아니면 D번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지 이거? 둘 다 미래인데 C를 할까 D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때리는데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D는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겠죠. Will have been honoring 이라고 해서 미래 완료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미래 완료든 미래 완료 진행이든 여러분들 미래 완료라는 얘기는요. 바로 완료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오구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특히 미래 완료랑 잘 쓰는 게 있는데요. by next 이런 것들요. 그 다음 by the end of 이런 것들. 그 다음 여러분들 by the time이라고 들어간 거 있죠? 이런 아이들이 바로 뭐다? 미래 완료랑 잘 쓴 어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우리가 시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 문장 안에서 시간 어구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by next, by the end of, by the time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완료랑 잘 쓰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next week 명백한 미래를 나타낸 시제밖에 없거든요. 정답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말이죠. 바로 시간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문제 여러분들 늘 매달 출제가 되죠. 뭐 잘 나오는 게 뭐 because, even though, although 등등 있었지만 이번에 시간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때, 조건, 주절의 시가 미래일 때 현재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문법. 여기도 잘 보시면 말이죠. We arrive라고 해서 주어 동사 앞에 들어간 바로 접속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고 많은 접속사 중에서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미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뭘 쓴다? arrive, 현재를 쓴다는 얘기죠. 여기는 미래가 나오고 여기는 현재가 나왔습니다. 혹시 뭐가 기억납니까? 때, 조건, 주절의 시가 미래일 때 현재 쓴다라는 바로 때, 즉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니까 A, B, C, D에 보니까 as soon as, by the time 이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번일까 C번일까? 사실 해석을 해보셔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해석 전에 바로 풀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기 will이 아니라 will have finished라고 해서 미래 완료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미래 완료. 미래 완료 뭐랑 잘 쓴다? 그죠. by the time 이랑 잘 쓴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C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한 학생들도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살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때 조건이라면 그냥 명백하게 by the time 딱 이렇게 나올 건데 by the time과 as soon as?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 라고 해서 약간 여러분들 물어보는 문제. 요건 참 예전엔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미래 완료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4월 30일 혹은 나아가서 5월달까지도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by the time 나온 김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 말이죠. by the time이 나오면요. 두 가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자, 토익 시험에서 by the time이 나오면 여러분들 두 가지 버전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했던 문장 때, 조건, 주절의 시가 뭐다? 미래라기보다도요. 미래 완료 will have pp라는 미래 완료라고 할지라도 여기 뭘 쓴다? 현재를 쓴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by the time, 과거가 나오면서 말이죠. 과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had pp 나오는 거 있죠? 요런 문제. 그래서 사실은 by the time이 딱 두 가지 버전이 나온다. 바로 때 조건, 미래 완료일 때, 현재, 과거일 때 had p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도수로 따지면 말이죠. 첫 번째 문장이 거의 한 90%를 차지한다. 그 다음 10% 차지하는 건 바로 밑에 문제인데요. 사실 밑에 문제는 작년에 이미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모르죠. 올해도 출제가 될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는 게 by the time 나오자마자 잘 쓰는 여러분들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by the time이 답이지만 다음번에는 will have finished. 다음번에는 arrive. 이게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쌍방을 다 보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by the time 정리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exhaustive, exhausted가 나오는데요. 자, 이 차이가 뭘까? 자, 보니까 여기 analysis라는 명사 앞에 들어간 바로 형용사 문제라서요. 바로 exhausted, exhaustive 해서 B번과 D번을 압축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 큰일 났어요. 이 뜻을 모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exhausted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I'm so exhausted. 뭐가 됐습니까? 나 굉장히 지쳐있어. 막 기진맥진해. 이런 얘기죠. 반면에 exhaustive는 뭐가 된다? 요거는 철저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인데 여러분들 기진맥진한 분석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분석이라는 개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exhaustive라는 정답 D번 되겠죠. 사실 이 단어는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토익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4월 말 5월 달에 나올 수 있을 수 있으니까 exhaustive
철저한이라고 외우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요, 유사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자, 그걸 갖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본 학생은요, 요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extensive. 또 뭐 된다? extended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deadline이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extensive일까, extended일까? 자, 요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마감인데 여러분들요, 광범위한 마감입니까? 연장된 마감입니까? 그죠? 연장된 마감이란 말이 맞기 때문에 extended, deadline이라고 해서 요게 답이 됐던 거. 자, 그 다음 또 유사한 거 적어볼게요. deductive. 그 다음에 deductive가 있습니다. deductive, deducted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요거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자, deductive는 말이죠. 우리가 뭐 귀납적 기법, 연역적 기법 들어왔어요. 연역적인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deductive가 되어 있고요. deductive는 뭐가 된다? 공제된, 까진, 이게 바로 deduct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extensive일까, extended일까? deductive일까, deductive일까? exhausted일까, exhausted일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다? exhaustive analysis라고 해서 철저한 조사. 라는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됐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거 뭐지? 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앞선 문제 by the time, as soon as 요거랑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보통 토익 시험에서 말이죠. 답이 될 수 있는 거 딱 명확하게 하나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잠깐만 이거 뭐지? 라고 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들요. 자세히 보셨다면 또 자세히 여러분들 문법에 대해서 약간 차이를 아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여기서 문장의 동사가 뭐가 된다? is가 나옵니다. is. 자, is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는 설마 appointment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게 appointment가 주어라면 동사는 라고 해서 복수 형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is가 나온 순간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게 주어가 아니라 여기가 주어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요. 삭제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A번 주어 될 수 없죠. 그리고 C번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명사, 투부정사 주어 될 수 있나요? 네. 동명사, 투부정사 주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동명사랑 투부정사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약간 미묘한 차이를 아신다면 바로 답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른다면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투부정사,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 분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제 강의, 적중 특강이라든가 혹시 논란 종교를 보셨다면 아마 이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 homework to do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I have a homework to do 라고 했을 때 나는 했던 숙제가 있습니까?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해서 I have a homework to do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다? 그죠.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말이죠. 투부정사 아닌 동명사라면 현재라든가 옛날 했던 거라든가 뭐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 동명사 쓰는 거거든요. 굳이 따지다면.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patient appointment. 여러분들 환자들의 어떤 예약을 갖다가 스케줄 잡는 거 있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병원이든 medical office, 여기 사무실이라는 여기 직원들의 해야 할 의무, 임무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어제도 여러분들요. 환자 예약하는 거 있죠? 그걸 해야 됐었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거. 이건 뭐가 됐어요? 바로 그렇죠? 예,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한다.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 바로 몇 번이다?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동명사만 딱 나오거나 투부정사 딱 나오지만 이번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되겠다. 자, 바로 투부정사는 뭐다? 미래지향적인 의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요. 아주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만 모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아주 잘 나왔던 그런 트렌드가 있고 지난 2, 3년간에 잘 나왔던 트렌드가 있고요. 올해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잘 나오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전치사 중에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제 옛날 구토익 되거나 혹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야, 전치사 나와? 그냥 for 찍어버려. 그래서 for가 거의 매달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for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for보다도 by라든가 with라든가 of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나 3월 달에도 by가 나오는데 이번에 4월 15일도 by가 나왔고요. of도 역시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선 정답이 뭘까? 여기 factory supervisor, 자,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말이죠. had to look into,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조사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The safety issue, 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 어떤 문제다? 바로 newly installed equipment라고 해서 새롭게 설치가 된 기구에 대해서 기구에 관하여
대하여 이런 얘기가 돼 있죠. 뭐뭐에 관하여 라는 바로 전치사가 들어야 됩니다. 전치사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regarding 들어간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regarding 토익이 아주 사랑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regarding 말고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를 나타내는 3인방 한번 얘기해 보죠. 자, regarding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concerning 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pertaining to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pertaining to.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라고 할 때 regarding, concerning 요거 P입니다. pertaining to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토익이라는 건요. 아주 잘 좋아라는 토익 시험에서 아주 좋아라는 그런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3인방 잘 알아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regarding이 답이긴 하지만 사실 벌써 토익 고수는요. 벌써 눈치가 빠릅니다. 자, regarding이 답이 되는 경우를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 자, 그 앞에 나오는 명사에 좀 주목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issue가 나와 있죠? 또 어떤 거 나와 있어요? problem 이런 거 있습니다. 뭐 question 이런 거 있죠? question. 자, question 같은 거 있죠? question 이런 거라든가 inquiry 이런 거 있죠? 여기 Q입니다. question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뭐뭐에 관하여라는 regarding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뭐에 관한 뭐 질문, 뭐뭐에 관한 뭐 요구사항, 뭐뭐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문제를 볼 때 말이죠. 잘 보세요. regarding이 나오는 문제 앞에 넣은 명사는 바로 뭐? 바로 issue, problem, 뭐 question 이런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regarding,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바로 말이죠. 우리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를 준수하여의 여러분들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 있죠. 혹시 떠올리시나요? 자, 뭐가 됐습니까? 자, 그쵸. 바로 뭐? compliance with standards라고 해서 말이죠. 우리가 comply with가 있죠. 뭐뭐를 준수하다, 지키다. 자, 그거의 명사형인 바로 compliance with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연히 준수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뭐 standards, regulation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죠. 요게 아마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경량이죠. 뭐 경량, 뭐 트렌드인가? 라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출제됐을까? 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The latest development in industry라고 해서 말이죠. development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걸 고지고대로 여러분들요 받아들이면 뭐 개발일까 발전일까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뭔가 개발하고 발전해 나갔다는 얘기를 뭐랜다?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경향을 얘기를 하는 경우죠. 자, 여기에서 많이 틀린 학생들은요. 영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언어 적정 점수까지는요.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옮겼을 때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여러분들 레벨로 가시려면 말이죠. 영어를 한글로 옮기면 안 되고 영어를 영어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디벨롭먼트를 뭐 굳이 뭐 개발, 발전을 하면 좀 웃기고요. 이 문장을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뭐 된다? 이 분야에서 최근에 어떤 경향이라든가 최근에 여러분들 디벨롭먼트를 갖다가 이제 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디벨롭먼트가 들어간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점, 단점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요. 최근에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된다고요? 바로 shortcoming 되겠습니다. shortcoming. 혹시나 모르셨던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두도록 합니다. shortcoming, 결점이라든가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양한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혹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이거죠. A diverse range of라고 해서 diverse가 이번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diverse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하는 말인데요. diverse랑 여러분들요 약간 비슷한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니까 various란 단어, 그 다음에 numerous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multiple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요. 학생들의 기억을 돕고자 약간 요거를 억양을 좀 달리합니다. numerous, various, multiple,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죠.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 뭐야? 전생 뭐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아마 들을 겁니다. 뭐라고요? numerous, various, multiple,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역시나 이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a diverse range of 그냥 한 단어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은 뭐 된다? 복수 명사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야심찬 계획 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야심차다, A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ambitiou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mbitious plans라고 해서 요게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말고요. 한 문제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 어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바로 emerge, appoint라는 단어를 갖다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학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여기 as라는 게 나오네, as. 자, 보니까 PGD 그룹이란 이게 뭐다? 삐리리, the leading institute입니다. 아주 선두적인 어떤 기관 혹은 학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요? 바로 foreign language education이라고 해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말이죠. 되나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뭐가 된다? 자, 학생들이요. 바로 appoint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회사가
선두 기업으로 임명되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 만약 임명이 된다면 appoint A as B라고 해서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바로 as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역시나 또 자동사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emerge 라가 들어가는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로서 부각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바로 emerge as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말이죠. 영어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면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 또 안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emerge를 또 뭘로 본지 아세요? 또 merge를 보고 앉아 있어요. merge 합병하는 건데 그럼 합병은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merge는 어떤 전치사? 그죠. with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with가 없네. 그래서 다른 거 하다가 여러분들 낭패를 봤다 이런 얘기죠. 조심합니다.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시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merge가 아니라 emerge라고 해서 드러내고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emerge as 라는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파트 5에 나왔던 문법이라든가 그다음 어휘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6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파트 6 갑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파트 6는요. 우리 파트 5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를 좀 여러분들 낮게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신토익으로 여러분들 바뀌면서 문장 삽입 문제는 여러분들 각 지문당 한 문제씩 나와서 늘 변함없이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말이죠. 접속 부사가 이번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접속 부사 알죠? 뭐 however, 그 다음에 뭐 in addition, moreover, 뭐 therefore 이런 아이들이 바로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대신에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걸로 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요,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았다는 얘기죠. 여기 파트 6에서 어휘 문제가 좀 많아지던가 아니면 접속 부사 여러분들 좀 들어가면요. 학생들이 이거 어렵다라고 하는데 문법 문제가 들어가니까 좀 쉽게 이제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파트 6에서 아주 잘 나오는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있죠. 자, 그 문제는 어떤 겁니까? 자, 분사 문제, 그 다음에 동사 시제 문제는요. 여지없이 아주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4월 15일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지문을 준비했거든요. 저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135번에서 138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의 종류가 아티클, 기사글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쭉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135번은 A, B, C, D가 여러분들 동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 문제, 문법 문제이죠. 그 다음에 36번 어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번 문장 삽입, 그 다음 38번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35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아티클 기사문 말이죠. 우리 파트 7에서 기사문 읽을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글 쓴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가 글 쓴 날짜를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들 파트 6에서도 여러분들 시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파트 5랑 약간 좀 틀리게 등장을 합니다. 자, 파트 5는 next week가 있어. 미래를 적어야 돼. 하지만 파트 6는요. 그런 시간호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요. 함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호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시제를 알 수 있을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말이죠. 자, 135번에서 문제 여러분들 주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보니까 Asiatic Fusion Bistro. 이게 뭔지 알아요? 바로 Brand New Eatery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새롭게 먹을 수 있는 곳, 즉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동사는 보니까 will open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will open에도 약간 여러분들 문제를 좀 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픈일까? 오픈될까? will open일까?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죠? 요거 쓴 날짜가 바로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아티클 같은 경우는요, 기사를 좀 잘 볼 때 뭘 본다? 쓴 날짜라든가 쓴 사람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6월 1일에서 본 7월 3일은 여러분들 명백한 미래니까 미래가 들어가는 바로 will open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동사가 will 바로 오픈이 나왔기 때문에 A번, B번, C번 졸지에 답이 안 된다.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역할로 쓰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위치한 여러분들 식당이라고 해서 얘를 꾸미는 바로 분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35번을 내가 D번 맞고 넘어갔다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토익에서 좋아하는 파트 6 문제를 여기서 발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6에서요. 이런 문법 참 잘 나옵니다. 명사야. 어떤 명사인 줄 알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 명사를 갖다가 뒤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분사 문제가 여러분들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 많이 틀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명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수는 형용사, 즉 꾸미는 게 바로 명사 앞에 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바로 명사야. 어떤 건 줄 알아? 라고 해서 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어순과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현재 분사 적을래? 아니면 과거 분사 적을래?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능동, 수동을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뒤를 봤을 때 말이죠. 현재 분사는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명사를 동반합니다. 자, 반면에 과거 분사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옵니다.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가 따라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situating일까 situated일까? 어디를 봐요? D를 보니까 in이란 전치사가 나오니까 situated. 그다음 바로 과거 분사 D번이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냥 35번의 정답을 D를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요 문제가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였어? 라고 여러분들 이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36번 갑니다. 36번은 여러분들 A, B, C, D가 바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식당에서 will provide, 자, 메뉴를 갖다 제공할 겁니다. 자, 그 메뉴는 어떤 메뉴일까요? highlight, 바로 어디에 강조, 어디에 중점을 둔 거죠? 바로 음식인데 어떤 음식일까요? 자,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flavor curry, 커리죠? 근데 어디? 인디아. 인도에서 나온 커리, 그 다음 또 중국에서 나온 누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국가가 이렇게 나오네요. 인도나 중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때 dish,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요, 형용사는 어떤 게 될까요? 그죠? 정답은 바로 international. 다른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음식, 그 다음 뭐가 된다? 국제적인 음식.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누들이라든가 커리를 갖다 맛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종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토익을 잘하는 학생이라도 말이죠.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international을 바로 intentional, 고의적인으로 본다든가 intentional을 international 보지 않도록 좀 조심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37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37번은 여러분들요, 바로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삽입 문제는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문장 삽입 문제를 좀 종종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 특징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집중력이 좀 딸리면 많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대강 읽어봤을 때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문장 삽입에서 아주 잘 나오는 정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말이죠. 앞에 내용을 받는 this,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해서 also 같은 거 있죠. 이런 단어에 좀 약간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지없이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니까 말이죠. 자, 여기 지금 시간이 나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문을 연다고 얘기하고요. 몇 시에서 몇 시, 일요일 몇 시에서 몇 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 뒤를 보니까 anyone wanting to test,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어느 누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문장에서 말이죠, 시간적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자,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는 얘기죠. 이 시간들 또 역시나 these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때 these는 바로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요, 영업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들은요, similar to those of other local restaurant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레스토랑 과도 여러분들 약간 비슷하다. 영업시간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내온 여러분들 영업시간을 받는 these hours가 들어간 정답 B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답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나오는 걸 좀 조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장 삽입은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는 대명사에 좀 집중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럼 38번은 또 A, B, C, D가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We are pleased to. 자, 어디 all citizens and companies of the city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문으로서 우리가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이 레스토랑 오픈할 때 이 메뉴는 어떤 걸 특징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문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기쁩니다. 어떻게 해요? 요 시민들, 그다음에 그 도시의 기업들한테 뭐 하는 거? 음식을 대접한다는 얘기죠. 음식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의 단어 몇 번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바로 serve가 들어간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문 파트 6 풀어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뭐다?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분사, 그 다음에 뭐다? 문장 삽입에서 아주 잘 나오는 여러분들 대명사를 좀 조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은 여러분들 143번에서 146번에서요. 레터,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A, B, C, D가 또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144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문법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5번 가볼까요? 자, 145번은 여러분들 보니까 자, 여기 또 A, B, C가 나오는 여러분들 동사가 나오는 여러분들 문법 문제. 그 다음 마지막 146번이 뭐가 된다? 바로 문장 삽입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문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니까 143번 뭐가 들어갈까요? 자, all of us here, 여기 있는 모두 있죠. 어디요? 여기 cultural center 나옵니다. Deeply grateful to you for your contribution over $50,000가 되겠습니다. 5만 불을 갖다 여러분들요 contribution 했네요. 자, 여러분들 돈을 갖다가 공헌하다
이를 갖다 우리가 합해서 뭐라 그럴까요? financial, 즉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 거 있죠?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뭐란다? don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어로. 자, 그래서 우리가 5만 불을 갖다가 너가 기부해줘서 굉장히 기쁘다. 좀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we primarily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Such as 예를 들어서 yours, 너네 같은 애, 여러분들 귀하 같은 사람 이런 얘기죠. 자,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our facility and programs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과 같은 기여와 같은 사람들의 뭐를 갖다가 의지하고 의존한다고요? 그렇죠. 앞에 뭐가 나왔어요? 5만 불을 컨트리뷰션 한다고 했으니까 즉 기부했다는 얘기가 돼 있죠. 자, 기부를 갖다 찾아보시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donation. 라는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4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요. 딱 보자마자 나와야 되겠죠. 토익이 사랑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스타토익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너나 화나게 만든다 라는 동사를 알 겁니다. 너나 화나게 만든다. 이건 어떻게 하죠? You make me angry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angry가 아니라 angry라는 형용사 들어갈까요? You make me happy 들어가는 거죠. happy가 아니라 왜 happy가 들어갈까요? 바로 make라는 동사 때문이죠. 자, make는 대표적인 몇 형식? 5형식 동사로 말이죠. 목적어 나오면서 뭐가 등장한다고요? 그렇죠. 형용사가 등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파트 5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엔 파트 6에서 출제가 됐네요. 너나 화나게 만든다. You make me angry 해서 angry를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44번은요. 그냥 1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토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5형식 동사. 파트 5, 파트 6 여기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6에 출제됐다. 자, 이번엔 14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번은요. 바로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as a valued contributor 라고 해서 기부를 했잖아요. 기부를 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서 너 귀하는 어떤 된다? to 어쩌고 저쩌고 our yearly honored guest luncheon 오찬에 뭡니까? 자, ABCD의 공통점이 바로 invite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라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later this year입니다. 뭐가 되겠죠? 올해 말이 되겠죠. 그럼 올해 말이라는 얘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뭐다? 미래적인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미래를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어 있어요? 바로 A번이라든가 B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C번, D번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주로 가정법에 나오는 겁니다. 가정법은요. 안 일어났던 그런 겁니다. 그냥 안 일어났던 걸 갖다가 가정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로또 본코에 당첨됐다면 당첨됐어요? 안 됐어요. 된다면 어떨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C번과 D번은 가정법이기 때문에 아니 된다. 그럼 A번 하면 B번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해 보시면 귀하가 초대하는 게 아니라 초대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태로 적어야 된다? 수동태로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will be invited 그다음 몇 번이다? 정답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14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말이죠. 여러분들 초대될 겁니다. 그리고 should you be in South success during that time? 그 기간 동안, 즉 뭐다? 올해 말에 네가 있다면 말이지. We hope you will join us라고 해서 우리한테 좀 합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지금 런천이 나오는데 너의 프레젠테이션이 왜 나옵니까? 그죠?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uccess라는 게 South success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 50일 동안 있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요.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D번 되겠죠. 우리가 올해 말쯤에 말이죠. 우리가 런천 할 건데 자세한 날짜 안 나왔잖아. 올해 말은 언제인데 뭐 12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모르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 어떤 정보입니까? 바로 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말이죠. 곧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곧 알려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파트 6에서 여러분들요. 이번에 좀 문장 삽입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걸 갖다 여러분들 조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파트 5, 6 여러분들 두 부분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죠. 요거 잘 보셨다가요. 우리 4월 30날 혹은 여러분들 5월 달에 시험 보는 거에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명심해야 되는 게 뭐가 된다? 오늘 보기에 나왔던 거, 오늘의 문제 정답이 또 다음 달에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수인 강사였습니다.